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노컷대령 이어가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명태균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당의 반발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 또한 홍준표 시장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강력히 반발하면서 과연 이 또 특검법 통과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또 소영주 대변인부터 말씀 주시죠.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 관련 특검법 이슈. 이슈야 뭐 명확하게 이거는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올 사람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 음. 윤석열과 김건희 이 부부에 대한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 저 왜 지레 겁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서 마치 보수- 이게 되면 보수 괴멸법. 괴멸 안 돼요. 남일 아니라고 너무 쉽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네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예. 명태균이 국민의힘이 살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떡봉교회 제사 지내세요. 다들 보면은 지금 친윤 그룹으로 내란의 동조 세력으로 낙인 찍힌 여러 사람들이 대다수 명태균 씨와 관련이 돼 있는 추측들로 거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명태균 씨 특검을 통해서 가려낼 사람 가려내고 그 다음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전한 보수의 세력이 들어와서 국민의힘을 재건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막아서면 언제까지 내란을 동조한 당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특검 받고 재건해라. 그렇죠. 저는 정말 좋은 기회를 걷어차는지 모르겠어. 자, 김지혁 그러면 최고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보니까 예. 지난번에 뭐 어느 보도에 명태균 씨의 뭐 수첩에 적혀 있다나 뭐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뭐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사람이 140명이다. 핸드폰에 이름이 이제 저장된 게 140명이다. 그 얘기를 들으면 아찔하잖아요. 네. 아니 저는 도대체가 저 기자 생활도 헛했고 그다음에 최고위원도 헛했고 비대위원도 헛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몰라 김웅 의원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렇게 우리 당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실력자가 있는 줄 몰랐어 진짜로. 명태균이란 이름. 네. 예. 아니 무슨 5선의 국회의원이 자기 공천을 달라고 그 사람한테 가서 돈까지 줘가면서 공소장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뭐 내 공천 달라고 해서 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보니까 뭐 여사가 갑자기 선생님 하면서 맞아요. 선생님 말 들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가 하면 또 홍준표 시장께서는 뭐 보니까 이 아들과의 문자도 있고. 이거 2023년이더라고요. 그때 대통령과 홍 시장은 결코 갈등이 없을 거라는 그 지역 신문 보도를 홍 시장님의 아드님이 그 명태균한테 보내면서 잘 봐주세요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보도에 따르면. 예. 아니 그 사람이 뭔데 도대체 그 어마어마한 홍준표 시장의 아드님이 그 대통령과 안 싸울 거니까 잘 봐달라고 이런 거를 보낼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그쪽에서 판단하기에는 대통령과 직접 거래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보내면 그 사람이 홍준표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라는 걸 은연중에 깔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그렇게 어마무시한 사람이 우리 당에 존재했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었지? 우리는 다 바보였구나. 기자들도 바보였고 그리고 뭐 비대위원이든 최고위원이든 우리도 다 바보였구나. 이런 자괴감이 정말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화도 나요. 화도 난다. 당꿀이 이게 뭐예요? 네? 당이 도대체 이런 말 안 되는 사람한테 끌려다니면서 다들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여론조사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 주장에 따르면 야 나한테 와서 내가 해주면 내가 여론조사 주물러서 너 뭐 만들어줄게. 이거 부정선거 아닙니까? 이게 부정선거예요. 이거야말로 부정선거다. 네, 뭐 부정선거 계속 이게 부정선거 저거 부정선거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민심을 조작을 해서 만약에 판을 바꿔놨다면 이거야말로 부정선거죠. 그래서 정말 화도 나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 그리고 다 밝혀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 시장님. 명태균 지금 쭉 너무 얘기를 집중해서 듣고 집중해서 있었습니까? 듣고 있었습니다. 예. 김종익 최고님, 약간 야지를 놓는 거야. 약간 나를 야유하는 것 같아. 아니.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정말 존경하죠. 선배, 예. 조직장 선배신데 예. 딱 항상 옳은 고든 말씀만 하시잖아요. 네. 명태균 때문에 고생하시는구나 라는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쭉 듣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근데 명태균 특검법이 해야 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한동훈 대표 측은 당연히 원하겠죠.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대선 구도는
뭐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시장도 어느 정도 극우 지층의 이런 기대로 부각될 수는 있지만 예. 전반적으로는 탄핵 찬성파인 본선 경쟁력이 그나마 있다고 볼 수 있는 오세훈 시장, 유승민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이런 식으로 또 안철수 의원 된다면 만약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오세훈 시장이나 사실은 명태균 씨 특검 가지고 앞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많아질수록 사실관계를 떠나서 오세훈 시장은 불리해질 수 있죠. 일단 손해죠. 예.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특검이 간다면 얘기들이 훨씬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걸 또 대놓고 얘기하기 쉽지 않아서 예. 왜냐하면 다른 공천 과정이 있으니까 다른 의원들이 다 반대할 수가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도 그 명태균 씨와의 3자 회동설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가를 치를 것이다. 법적 조치하겠다. 언론사에 대해서 허위 보도를 문제 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 시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오 시장 입장은 아직까지 그 후속 음. 말하자면 명태균 씨 주장이 나와봐야 할 것 같은데 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홍준표 시장이 면을 구겼죠. 황금품 뭐 공개하려면 해봐라. 네. 했더니 이제 본인의 아들과의 어떤 문자 네. 부분들이 살짝 공개가 된 거예요. 예. 이게 전체 명인하게 다 된 것도 아닌데 그때 대해서는 뭐 아들이 감사 문자인데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입장들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대응하나 나중에 또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황금폰에 있는 파일들이 뭐 수십만 개라고 하는데 아. 그 안에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마구자기식으로 일단은 막고 보자라고 했을 때는 당내에서 대선 후보로 뛰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저는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행보가 굉장히 바쁘고 있습니다. 현장도 많이 다니고 있고 이제 방송 인터뷰도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명계도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를 시작으로 모레는 박용진 전 의원, 24일에는 김부겸 전 총리,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실 실장, 28일에는 김동연 지사와 회동 예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박성태 실장과 토론도 하실 예정이죠. 아 예. 깜짝 준비 많이 하고 놀랐습니다. 있습니까? 예. 어디서요? 아닙니다. 100분 토론요. 아, 예. 예. 거기 나와. 저만 나가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예. 예. 다른 이재명- 패널들 요즘 같이 해서. M본부가 자꾸 박 실장을 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이 가까워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자, 일단 오늘 가서 어떤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오늘 이제 어제 큰 건을 하나 내놓으셨잖아요. 예, 나는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중도 보수. 누구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런 자기 주장, 마음대로? 그런 주장할 수 있지 뭐. 아, 저는 뭐 전략상으로 괜찮은 전략이라고 봐요. 예. 대신 이제 여러 가지 비판할 점들이 있지만 대선을 앞둔 전략으로는 뭐 사실 괜찮다라고 봅니다. 아마 이제 거기에는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중도 보수로 가면 보수를 표방했던 국민은 밀리게 되잖아요. 항상 선거는 특히 대선을 중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 예. 그러면서는 아예 대놓고 우리가 중도 보수야. 그리고 중원보다도 우측으로 확 가서 아, 뭐 대선을 앞둔 선거 전략으로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아니, 무슨 중도 보수가 민주파출소나 운영하고 있는 게 그게 무슨 중도 보수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 사람들 만나겠다고 하는 사람들 선거 전에 정말 그야말로 비명 횡사시켰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건 무슨 뭐 그 전에 죽이고 나서 거기 가서 조문도 안 간 사람이 지금 와서 이제 필요하다고 싶으니까 가서 너 명예 다시 살려주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사람이 변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조건이 있어요. 자기가 과거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입장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건 전혀 없고 밑도 끝도 없이 아니 옛날에 박용진 그 날린 게 예. 세상 사람이 다 알잖아요. 이재명이 날린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런 방구 사과도 없고 잘못도 없고 그냥 야 내가 권력 잡았고 야 될 것 같으니까 나한테 붙어라고 이렇게 가서 하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만한가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원래 중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있었을 때 과연 그게 중도 보수였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느닷없이 와서 지금 봐서 전체적인 지형 자체가 야 중도 보수가 좋을 것 같으니까 나는 중도 보수 할래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온다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껄끄러운 분들은 분명하잖아요. 사실은 박용진 전 의원이라든지 뭐 임종석 전 실장 이런 분들은 그래도 최근에 강력한 비판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만난다는 것 자체도 좀 힘든 일이니까 평가할 만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아니 그 만나는 건 뭐라 그건 모르겠는데 예.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중도 보수에 좀 약간 아니 예, 그게 아니고요. 불쾌하십니까? 예. 본인이 예. 아 내가 중도 보수를 지향할게 예.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그래 그럼 그것도 진짜 어허. 그 거짓말 진짜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중도 보수 정당이야. 민주당은 원래 중도 보수였죠. 우리가 원래 중도 보수였어. 해서 라고 얘기하니까 예. 저는 그냥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기절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기절까지 한 1년 사이에 들어봤던 얘기들 중에서 예. 제일 우스운 얘기가 어. 나 김문기 몰라라고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의 얘기하고 예. 어떤 판사님께서 얘기하셨던 위증교사는 인정되는데 고의성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게 제가 한 근래 1년 동안에 들은 얘기 중에서 제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던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예, 예. 이분이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좀 한쪽으로 밀려 있었으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좀 중도를 지향합시다 라는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그래 뭐 이분이 좀 개과천선을 했는지 뭐 대우각성을 했는지 가겠구나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중도 보수 정당이거든 예. 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하고 앉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빨간 반론해 거짓말까지는 주세요. 아니고 예. 아니 언제 중도 보수 정당이었어 주장이죠, 민주당이. 근데 저도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있기 전에는 민주당이 진보 예. 쪽에서 차츰차츰 오른쪽으로 와서 이게 한 중도 보수쯤 되는 정당의 어떤 성질을 갖게 됐구나. 예. 왜냐하면 3번의 집권을 했던 당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상황자치도 예전에 이제 그 좀 이런 아스팔트에서 투쟁하던 시대에서 변해서 조금 정책 대안들을 해가면서 갔고 예. 정당 자체의 어떤 지향도 결국에는 서민의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경제 사회적 약자를 돌보자. 예. 그러니까 성장의 어떤 그늘 속에서 어떤 이 희생을 치러야 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게 예. 민주당의 큰 뭐 정책 지향이었다면 조금은 더 성장 쪽에 많은 방점을 뒀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성향의 의원들로 또 채워지는 것도 변화였어요. 그래서 민주당 중도 보수화 되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체감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개별 의원이 아니라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 이야기는 이게 민주당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더 해야 되는 것은 중도보수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녹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보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꾸 자유통일당이나 기웃거리면서 극우 보수의 정당이라서. 자리를 비우고 극우로 가버리니 아하. 그러면 우리가 보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하. 따뜻한 중도보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인데 그런 취지의 말이었다. 그런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예. 다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설명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당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는 그 기간에만 민주당이 존재하지 않죠. 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이 오랜 기간 그 전에도 더 있지만 이 민주당이 가져왔던 정체성은 선언적 의미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당내의 많은 사람들과 합의를 거쳐서 우리는 중도 보수의 지향을 갖는 쪽으로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아하. 저희는 진보입니다. 진짜 보수는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깜짝이야. 진짜 보수는 진짜 보수. 그렇죠. 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예. 보수지만 지금은 보수가 필요한 고쳤어야 되는 일 예.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 정신 이런 똑바로 식으로 차리고 말이죠. 들어야 돼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보수가 그렇게 좋으면 나 그렇게 민주당에서 보수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지키세요. 지키세요. 진짜 보수를 보수가 지키십시오. 옳다는 것을 보수의 가치와 철학이 옳다는 것을 이렇게 생경하게 고백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있을 때 무슨 그 보수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셨죠. 보수는 그 무슨 따뜻한 보수든 무슨 보수든 예. 뭐 다 안 되는 거다라고 예. 주장을 하셨던 바가 있고 예. 문재인 정부 때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말 그 경제학자들이 아마 대학교 수준의 경제학만 아는 사람들도 기겁을 할 정도의 예. 그런 논리를 만들어놔서 예.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그다음에 그 아파트 가격을 그렇게 폭등시켜 놓은 그런 정당이 갑자기 보수라고 얘기를 해요. 보수가 그렇게 좋은 줄 알았구나 이제. 그리고 성장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이제야 알았구나. 분배만 하면 성장이 된다고 떠들던 것이 아니에요. 아니래. 알아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 아니야? 그냥 이재명 대표는 이걸 통해서 예.
지금 현실화될 수 있는 사법 리스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당장 이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법 리스크 이재명 하면 사법 리스크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쪽에 신경을 쓰게 만드는 거죠. 예. 이거는 마치 뭐냐? 옛날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우리나라 기축통화국이 된다라고는 말처럼 허황된 이야기고 본인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중도 보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거기 와서 막장 드라마에 재밌으니까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그 수많은 재판들에 대해서 잠시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에 지금 정확한 넘어가고 있는 지적이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거죠. 이거는 물타기 대망이 제가 아닙니다. 어제인가 오늘 다른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예. 계속 사실은 대선의 구도가 문자가 안 쏠리고 이슈가 있어요. 쟁점이 좋은 이재명 것 대표로서는 같아요. 사법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정책적인 이슈를 계속 내놓잖아요. 52시간제부터 예, 상속세 예. 이런 거면 어쨌든 그쪽에 새로운 쟁점들이 생겨서 아. 사법 리스크는 희석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특히 그 큰 건으로 딱 한 게 이제 중도 보수다 아. 하면 이제 그렇게 충분히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는 잘한 거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전략적으로는 이거는 되게 잘한 건 맞는데 난또 속았어. 뭘 속아요. 아니 뭐 다시 대한민국 있잖아.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이재명 우리 대표가 거였거든. 지금까지 한 말 중에 가져갔어요. 진심은 뭐 그거 하나 박근혜 정치보복 때는 했다는 경제문제도 것밖에 가져가고. 없는 거고. 봐봐. 그럼 만약에 자기가 중도 보수고 통합을 하고 이럴 거면은 예. 과거에 비명 행사했던 사람한테 가서 일단 사과부터 해야 되겠지. 그리고 지금 자기 수사했다고 하는 검사들 전부 다 탄핵 소추해가지고 있고 나도 지금 민주파출소에 가둬 놓고 있으면서 무슨 통합이야 통합은. 제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김 있는 거지. 의원님을 민주파출소에서 풀어주도록 아 됐어. 난 거기서 살 거의 거야 그냥. 하겠어요. 난 거기서 살 거고. 민주파출소에 한이 맺혔네. 나는 이재명 정치 탄압이 1호야. 아, 예. 그걸 민주파출소 사식은 제가 이재명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의 잠깐만. 이- 예. 이 서영규 소장. 중도 보수 선언 부분들은 예. 당 바깥에서도 뭐 논박이 있지만 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김경수 전 굉장히 지사 많은 이야기들이 김부겸 나올 전 수밖에 없어요. 말을 그러니까 하고 있죠. 지금 오늘 보니까 뭐 김부겸, 김경수, 네. 뭐 정봉주도 그리고 지금 뭐 고민정 의원도 있고 뭐 박광훈 의원도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는 좀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할 부분이 선언적 의미로 당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들은 조금 성급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한 번에 그냥 규정될 수 있는 당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본진을 지키고 나서 확장을 가야 되는 것인데 예. 잘못하면 이런 오해가 있어요. 본진을 버려? 본진은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진보의 이념을 가지고 중도 보수로 확장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고 확장에 대해서 내가 우클릭을 하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좀 친절하게 설명하면 좋은데 예. 민주당은 이제 중도 보수입니다. 원래 무슨- 중도 보수였다고. 진보는 뭐 저쪽 원래 그다음에 예. 진보는 진보당이나 뭐 이쪽으로 이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예. 딱 규정을 해버리면 그동안 당을 지켜왔던 많은 언론들과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약간 좀 아쉬움이 있다. 아니 근데 그거는 필수적인 게 예.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본인이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당을 아버지잖아. 민주당의 아버지잖아. 이 민주당의 어버이가 돼서 할아버지를 찾은 거죠. 본인이 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아들이잖아. 수 있게 됐어요. 예. 근데 민주당이 그- 민주당 예. 예. 저는 이제 그 마지막 생각이 발언하시고. 들더라고요. 민주당 예. 의원들이나 당직자들 얘기 들으면 항상 무슨 명절 때나 아니면 어떤 큰 이슈가 있을 때 지지자들의 목소리라고 전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꾸짖으셨다. 달게 들었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그 개념 정의를 좀 명확히 해야 될 게 양쪽으로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더 강한 개혁하라고 이 180석을 가까이 줬는데 왜 못하냐라고 꾸짖는 분들이 있고 효능감이 없다. 그렇죠. 예. 또 한 분들은 너무 강성으로만 나가니 중도를 포괄하지 못해서 이러다가 선거 이기겠어라는 어떻게 보면 걱정. 전혀 다른 두 개의 목소리가 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목소리를 구별하지 않고 어쩔 때는 이것도 꾸짖었다, 이것도 꾸짖었다 이걸 막 써요. 그걸 좀 민주당 당직자나 주 지도분들이 좀 구분을 해서 아. 명확하게 방향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지금 말하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원래 중도 보수였어라는 것도 그러면 이전에 꾸짖었던 분들은 대체 뭘 꾸짖은 겁니까?라고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아.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더 강한 개혁을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예. 민주당의 그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어떤 당 대표나 대선 후보보다도 그래서 별명이 사이다였고 그런데 갑자기 중도 보수였어. 안 맞죠. 앞서 말한 선거 전략상은 뭐 저는
적절한 전략이었다, 잘한 전략이라고 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또 우리 박성태 실장이 이제 다른 방송 가서 어떻게 활약하시는지 네, 그거는 보고 또 내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시는 거 아니야? 민주파시스 이후로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옆방 비었어요? 자, 국민의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가서 꼭 대표. 물어봐 주세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오늘 예약 판매했는데 우리 김종혁 최고가 판매 상황 예의주시하면서 체크하고 계셨죠? 오늘 많이 예약됐습니까? 10시부터 이제 예약 판매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세계 그 교보 예스24 알라딘 뭐 이런 데서 인터넷 서점들에서 이제 예. 예약을 시작했는데 제가 들었더니 4시까지 그 집계를 했는데 아, 6시간 동안에 만 부 이상이 아. 예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최근자에 들었던 어떤 것들보다도 더 많이 된 거라고 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계가 됐다. 예. 그래서 한강에 이제 한강 작가의 노벨상 작품 그 소년이 소년이 온다. 온다. 제식주의자. 그것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지만 예.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갔지만 최근에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음. 뭐 그 일주일 동안에 나갔던 것들을 거의 하루에 다 넘어갈 정도로 많이 나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그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 이 당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뭔가 그 변화와 쇄신의 선두주자로 깃발을 들 사람으로 한동훈의 그 다음 스텝이 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주장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복귀가 임박한 건 맞네요. 이미 책을 했죠. 냈으니까. 그렇죠. 이미 한 거죠. 아, 책을 냈으니까. 한 거예요. 아. 네, 페이스북을 오픈한 순간 복귀를 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정치인들은 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뭐 이제 시기를 좀 더 앞당긴 것들이 자꾸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내용이 좀 민감한 것 같고 책 내용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분이 됐더라고요. 선택과 생각인데 그러면 선택이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데 한동훈에게는 약점들이 선택일 거예요. 배신자론 왜 탄핵을 찬성했는지 그 다음에 우물쭈물했던 그 당시에 권력을 탐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윤석열과 이런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의 뭐 또 소통력 아니냐 그런 것들이 좀 가미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해명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팔릴 거는 같아요. 저도 예.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12월 3일부터 12월 14일 이십 동안. 거의 10일 동안에 14일 3일인가요?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우리를 했는데 저는 책에 담아냈다고 하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 플러스 그 주변의 측근들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 얘기까지 예. 아주 민낯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꽤 충격적인 많은, 예. 좀 화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뭐 당연히 담겨 있겠죠. 당연히 있어요. 야, 그 어떤 내용이에요? 그 얘기할 수 없죠. 책을 사서 해야지. 책 사서 팔아야지. 보셔야죠. 책을 팔아야지. 이거 저도 잘 몰라요. 괜히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래도 아이, 화제가 그거야 될 만한. 뭐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테니까. 예. 하지만 뭐 굉장히 진솔하게 저도 이제 봤는데 1월 예. 달부터 책을 썼잖아요. 예. 한 달 정도 남짓에 400페이지 가까운 책이니까 어. 정말 거의 뭐 빛의 속도로 써내려갔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이제 두 개의 파트여서 예. 한쪽 부분은 이제 인터뷰를 한 거니까 아. 인터뷰를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에 대한 생각,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그렸으니까 그런 부분이 죄송합니다. 있고요. 목이 메이십니다. 친 아니, 얘기를 아니, 하시니까 아니고. 갑자기.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앞에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그 14일 동안 12일 비상계엄 동안에 전야. 12일 동안에 예. 어떤 300시간 동안의 기록 뭐 그런 거니까 뭐 이래저래 화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300시간의 기록이 예. 그 외에는 뭐 비전은 아직은 뭐 한동훈 전 대표의 비전이 뭐가 있겠어요. 보고 나서 얘기하세요. 300시간 그 보고 나서 기록이 얘기하세요. 가장 궁금할 것이다. 아 보수가 좋다며 거기 보수 정당이라며. 누구 언제 좋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자. 당 대표하고 생각이 다르시네. 책 사면 좀 빌려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 가서 보세요. 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제 전직 대통령도 만날 생각이 있냐는 질문을 받으셨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쌓인 오해가 많다. 기회가 있으면 언젠가 인간적으로 풀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웅 의원님 직접 만나실 수도 있어요? 직접 만나야죠. 어. 제가 보기엔 직접 만나야 된다고 보고 예. 어찌 됐든 간에 유승민 대표의
가장 그 뭐라 해야 되나 숙명처럼 따라붙고 있는 게 그 배신자론인 거고 그 두 분이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뭐 사실 둘 다 사실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자존심도 엄청 강하고 둘 다 뭐냐면은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고 이런데 되게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유승민 대표한테는 바라는 건 뭐냐면 어찌 됐든 간에 이 어려운 보수가 가장 이제는 저 이재명까지도 중도 보수를 탐하고 있는 이 어려운 보수 20초? 상황에서 예. 저는 그래도 보수의 적장자는 유승민 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찾아가서 부탁하고 그리고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컷 때는 김여혁 전 최고 그리고 서영주 전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